Always on your side,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실의 미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대입, 수시, 내신대별 지원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방송이라고 말하기엔 거창하지만 2022학년도에 몇 등급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 성향을 보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절대적인 비결은 없으며 대학 합격의 준비를 돕고자 방송을 찍습니다. 당연히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며 비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자료를 찾기 쉽게 빅토리 입실의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분들이 수시 6개 라인을 짤 때 어떤 방식으로 많이 짰는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등급대의 경쟁자들이 어떻게 수시 6장을 조합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등급별로 학생부 교과는 몇 %가 썼고 종합은 얼마나 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위권부터 어떤 지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신 1.0등급부터 1.5등급 사이에는 의치한 약수 및 서연고가 위치할 것입니다. 교과가 없는 서울대를 비롯하여 연대, 고려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원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 1.0등급에서 1.5등급 구간 학생들은 쓸 대학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학생들이 컨설팅을 받는다면 컨설팅이 좋아서가 아니라 갈만한 학생이 합격한 구간이 되겠지요. 1.5등급에서 2.0등급 사이 구간 학생들도 비슷합니다. 다만 서울대의 직윤으로는 안정권이 아닌 학생들이지만 종합전형으로는 고대나 연대 정도는 지원 가능한 라인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서성한 라인을 주로 쓰고 교과 안정권으로 유리한 대학은 중경외시에서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2.0등급에서 2.5등급 라인은 가장 종합전형으로 많이 합격하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2.0등급에서 2.5등급 학생들은 경험상 1등급 대 학생들보다 교과 성적을 제외하고 생기부가 우수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제일 대학 편차가 심한 등급대가 2.0등급에서 2.5등급대 학생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기부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1.5등급대 대학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2.5등급대에서 3등급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은 다소 아쉽지만 그렇다고 절대 공부를 못하는 등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도 역시 생활기록부 준비 편차가 매우 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경외시 라인의 합격자생들도 다수 발생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챕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등급대에서 3.0등급대 학생들이 다소 내신이 불리하다는 생각으로 교과보다는 종합으로 쓴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학생이어도 2.5등급대 학생이 교과로 지원하는 건 너무 아깝긴 합니다. 생활기록부를 준비하는 3등급 안쪽 학생들은 포기하지 말고 생활기록부를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위권의 경우는 3.5등급을 기준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3.5등급까지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3.5등급대의 인서울 합격이 다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단 3.5등급 이하부터는 점점 교과 전형이 증가되고 종합 전형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 거점 국립대 및 지역대학교의 경우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다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는 4등급대에서 5등급대 학생이 논술 비중이 급증합니다. 이는 내신 5등급대까지 감점 요인이 덜한 대학교도 많고 목표치가 높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논술의 퍼센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등급대의 경우 수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인원 증가와 적성 전형 폐지로 인해 교과 전형으로 몰리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하위권이라고 써있지만 저는 도전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으로 사람을 상중하로 나누는 게 좀 그래서요.
우선 도전권 학생들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극명하게 높았습니다. 또한 논술 지원도 다소 낮은 편인데 7등급 때는 교과 성적이 포함되는 논술 전형의 경우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꺼리는 경향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체능의 비율이 인문계 기준으로 증가하는데 실기 준비생들이 학업과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판단도 하겠습니다. 반면 수리논술 자연계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신의 수학 실력을 믿고 과감하게 지원하려는 경향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시 6장 지원 경향 분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부터 1.75등급까지 인문, 자연, 수시 6회 교과 종합 지원 비율입니다. 우선 1.0등급부터 1.25등급은 굳이 종합으로 쓸 이유가 없겠죠. 교과 전형에서 최상위이기 때문에 서울대를 제외하면 4개를 교과로 써도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연 계열도 극상위 마찬가지입니다. 의치한 약수가 있어 종합에 수능 최저를 맞춰 들어가는 학생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1.25등급부터 1.75등급 구간은 인문계, 자연계 역시 종합 3, 교과 3 정도의 퍼센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 늘어나면서 합격 가능성이 학종보다 높다고 판단한 결과값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가능한 학생은 이 등급대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1.75등급 구간에서 2.5등급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경우 밸런스에 맞게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등급 후반대의 경우 교과 비중이 조금 더 높으나 2.5등급으로 내려갈수록 종합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등급대 구간에서는 교과 6장 혹은 종합 6장을 쓰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중경외시 건동홍수 라인에서 종합전형을 쓰고 교과 전형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2.5등급 구간에서 3.25등급 구간에서는 인문, 자연 모두 종합 4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3.0등급에서 3.25등급의 약 9.54%는 교과 6장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25등급까지는 인서울이 충분히 가능한 등급대이며 인서울대학에서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학생들 그리고 가장 준비를 많이 하는 학생들도 어쩌면 3.25등급 내에 있는 학생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들의 경우는 생활기록부의 편차가 매우 큰데 정말 겉으로만 준비한 학생과 정말 깊게 준비한 학생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공의 깊이를 조금만 더 더한다면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조금만 더 높인다면 그리고 전공에 대한 과목만이라도 조금만 더 높인다면 충분히 종합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교과를 안전하게 바치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설턴트가 추천하는 대학라인 잡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라인 6장은 학생의 생활기록부, 내신 성적, 자기소개서, 면접의 유무, 지원 자격 등 하나도 동일한 학생은 없지만 대학라인을 잡을 때 마음가짐의 기준은 있습니다. 첫 번째, 6개 대학 다 합격해도 어차피 1개 대학밖에 못 간다. 두 번째, 내가 쓰고 싶은 대학만 쓸 수 없다. 세 번째, 면접 겹치는 대학은 패스한다. 네 번째, 현실과 이상을 정확히 파악한다. 자,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라인의 조건은 보편적인 일반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제외, 수능이 내신보다 잘 나온 학생 제외입니다. 생활기록부도 어느 정도 준비된 학생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육지망의 경우 정말 교과 안정으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일반고 기준입니다. 최저도 없고 정말 무조건 합격한다 라는 마인드로 잡아주세요. 하지만 붙어도 안 갈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원서 쓸 때 마음가짐이랑 원서 쓰고 난 후 마음가짐이랑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원서 다 쓰고 학생들 한 명 한 명 대학 합격 소식이 들려오면 멘탈 관리가 정말 힘들거든요. 이때는 제발 그냥 아무데나 붙자 이런 심정이기 때문에 한 장은 정말 안전하게 정말 99% 합격이다 라는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붙었는데 안 간 거랑 못 붙어서 못 간 거랑은 정말 다릅니다.
오지망입니다. 여기서는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대학으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맞출 수 있는 것과 작년 내신 합격생들과 비슷한 대학 라인을 꾸려주시면 좋습니다. 사지망입니다. 사지망은 조금 갈리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말 잘 준비된 학생이라면 종합전형을 쓰시고요. 종합전형이 덜 되었다면 간당간당하게 내신도 되고 수능 최저도 된다면 그런 대학들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몇 과목만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교들을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삼지막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해주세요. 단 교과 성적이 조금 더 우수하다면 교과와 학종을 함께 보는 대학을 준비해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이지망, 일지망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친구라면 지원해주시면 좋은데 이지망, 일지망을 쓸 때 유의할 점은 가능성을 보고 넣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넣고 후회하자, 뭐 한 장 버리는 셈 치자 그런 게 어딨어요. 적어도 합격률 10% 이상은 돼야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내가 일반고 4등급인데 서울대 쓰고 싶다고 서울대 쓰면 합격률이 몇 %나 될까요? 물론 나중에 정말 이거 안 쓰면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써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향은 내가 몇 % 정도 합격할까? 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속한 등급 대학생들은 보통 작년에 이렇게 지원했구나 를 파악하고 그럼 본인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인데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화이팅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